오늘 새벽 경기였는데 상대가 어디였죠? 엘체였나요? 예, 네. 최하위 팀이죠. 네. 그리고 5연패 중이었고요. 예, 그리고 유럽 5대 리그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을 겁니다. 오 아니에요. 아닌가요? 세리에 무승팀 2팀 있습니다. 아, 2팀이 네. 났나요? 그래서 라리가에는 남아 있었던 무승팀이 바로 엘체인데 네. 암만 이제 마요르카 역시 아주 강팀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현재 뭐 어쨌거나 중위권 순위 정도에 올라가 있는 팀이고 이 경기 정도는 한 1대5로 이기지 않을까? 그렇죠.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마요르카 게다가 뭐 엘체보다 훨씬 전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승점을 얻고 뭐 이기기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엘체 정도는 잡고 가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기가 네. 시작부터 조금 이제 사건 문제가 사고가 많았어요. 굉장히 네. 많았어요. 사건 사고. 예, 일단은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졌어요, 엘체. 네네. 그래서 배수가 안 돼가지고 경기가 30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경기 초반에 무리키가 이제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랑 부딪혀가지고 머리에 혹이 났어요. 혹이 보일 정도로 났어요. 보일 정도로 볼록 났고요. 튀어나온 게. 예, 그리고 초반에는 양 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가지고 경기가 조금 흥미롭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리키가 페널티킥을 상대 골키퍼한테 막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예. 그거 잘 못 찼어요. 예, 좀 가운데로 중요- 찼습니다. 예, 가운데로 그래서 찼어요. 예. 막히기도 했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을 굉장히 날카롭게 올렸는데 그게 코페테 머리를 스치고서는 뒤에 선수들을 쫙 지나가가지고 건드리기만 했으면 골인데. 예, 그거 그러니까 코페테 머리 안 스쳤으면 저는 골이었다라고 음. 봤어요. 뒤에 선수들이 다 달려들고 있었거든요. 아. 4명을 지나갔어요. 살짝 굴절이 되는 바람에 예, 4명을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득점 기회들이 날아간 상태에서 오히려 곧바로 반대로 곧바로 엘체에서 코너킥으로 예, 골을 1분 뒤였죠. 예. 예. 그 뒤에 이제 뭐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기회 창출을 이번 경기도 뭐 3차례나 기록을 하면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 결국에 이제 페널티킥을 또 한 번 얻어서 전반전에 실축했던 무리키 무리키가, 선수가 예, 골을 또 차가지고 성공시켰는데 사실 이제 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소식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긴 했을 텐데 예. 그 스페인의 전국 신문인 마르카에서 이강인 선수의 전반 추가 시간 강인턴 있잖아요. 다들 올라가는 강인턴 네네. 보면서 예. 대단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그래서 이제 운 히로 데 뿌라 포에시아 이 뜻이 뭐냐면 히로 데 뿌라 포에시아. 히로가 도는 거예요. 터닝이죠. 그러니까 이 턴은 뿌라가 퓨어예요. 순수한 포에시아가 시입니다. 아 포임. 이건 순수한 시와 같은 터닝 동작입니다. 사실 그 정도는 아니긴 했는데 이 과장을 잘 했구나. 어쨌든 그 딱 아시죠? 강인턴 알죠? 네. 거기다가 그 흐름대로 오다가 딱 돌아가고 한 명 떨구고 반대로 패스하는 그 패스를 하면서 상대 선수에게 발도사라는 우나 발도사를 했다고 썼습니다. 이게 현악기거든요. 현악과 같은 플레이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온갖 예술적인 플레이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가 또 이제 후반전 한 4분쯤에 후방 지역에서 이제 프리킥을 얻었어요. 프리킥을 올렸는데 센터백인 라이오 선수가 헤더 슈팅을 한 게 골키퍼 정면으로 갔거든요. 이 킥을 보면서 이강인의 센터로 거기 스페인도 크로스라고 안 하고 센터링 같이 해요. 센터링이라고. 센트로는 예. 무시가 이거 음악 같은 그냥 공연 궤적이 약간 좀 멋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C부터 여기까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그날 B를 받았네. 예. 문학으로 점철하고 싶은 날이었네. 자기 기사를. 나머지 선수들 플레이가 좀 아니 그거보다도 이강인 선수의 가장 멋진 플레이는 저는 그 후반 막판에 이렇게 로빙 한 게 좋았죠. 그게 그가 딱 진짜 은도해한테 연결될 수 있었는데 수비가 오버헤드로 아싸아싸하게 걷어냈거든요. 그거 안 걷어냈으면은 완전히 연결되는 거였는데 그게 가장 멋진 패스였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이 마르카의 라디오 마르카 기자의 중계에서는 그 두 플레이에 대해서 정말 이런 표현이 쉽게 안 나와요. 사실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 푹 빠져 있지 않는. 완전 꽂혔나 보다. 근데 어쨌건 경기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해 드리자면요. 엘체가 이제 선제골을 넣고 나서 라인을 내렸어요. 라인을 내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마요르카가 점유율을 7대3으로 가져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요르카가 자기들이 점유하니까 플레이를 전혀 못 하더라고요. 이 팀은 그 점유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점유하는 팀이 아니니까 후방에서 막 빌드업을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돌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르니에가 있었다면 그렇죠. 낫을 겁니다. 그나마 클레만 그르니에. 나중에 이제 그 얘기도 이따가 할 건데요. 어쨌건 간에 그 선발로 나왔을 때는 플레이가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고 데 갈라레타랑 바바가 나왔군요. 수비형들 둘이 나왔죠. 특히 이제 바바는 뭐 패스
기대하기 힘든 선수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경기를 망친 거는 저는 마페오하고 그리고 산체스가 더 컸었다라고 라이트백 생각해요. 마페오와 이제 근데 2선에 있는 다르게 산체스. 보면 이제 여기서 높게 산체스와 마페오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누가? 왜냐하면 일단은 누가 높게 산체스는 평가했어요? 스페인 그 마르카에서 마르카 계속 마르카네요. 왜냐면 마페오에게 최고 평점을 줬거든요. 마요르카 선수 중에 유일하게 답답한 상태에서 뭐 드리블 돌파를 저돌적으로 시도했기 때문인지 줬고 산체스도 평소보다 공격적으로 뛰면서 풀타임 경기 봐보세요. 네. 봐보시면 다르다니까요. 보고 매긴 사람이니까. 크로스한 게 원래 빨리 올려 기회가 있을 때 올려야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격수가 들어가서 헤딩이나 이제 네네. 슈팅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줘야 될 때 안 올리면은 옵사이드 라인에 걸리기 때문에 다시 뒤로 빠져야 돼요. 뇌절을 했군요. 이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마페오가 이 경기에서 계속 혼자 플레이만 했어요. 정말. 끌었군요. 어쨌든 네. 저는 이제 풀 경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는 이제 스페인 언론의 보도를 전해드리는 바에 따르면 마페오는 최고 평점이었고 일단 산체스 같은 경우도 PK를 얻어냈기 때문에 좋은 평점을 받았다. 근데 우리 무리찌 골 장면까지 얘기를 했나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물기 PK 예, 아직 안 냈죠. 그러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근데 엘체가 보예를 후반에 초반에 이제 교체 출전을 시켰거든요. 보예. 예, 근데 교체 출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진짜 이 볼을 차려고 하다가 볼이 안 맞고 발이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그 마요르카 선수 허벅지를 찍었어요. 발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심한 반칙으로 퇴장을 당했거든요. 퇴장을 당한 상태에서 이제 뭐 그르니에라던가 은도에라던가 그리고 앙헬 로드리게스가 나오면서 마요르카 경기가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공격이 전개가 됐었고 특히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괜찮게 했거든요. 퇴장 덕에. 그르니에가 그러니까 뭐 패스 배급도 괜찮게 해주고 또 이제 은도에가 굉장히 빨빨거리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앙헬 로드리게스도 나름 그래도 교체 투입되니까 조금 노련미를 살리면서 플레이를 하다가 결국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거기서 이제 무리키가 골을 넣으면서 1대1까지 됐고 이거 역전까지 가겠다 이런 분위기에서 무리키가 또 쓸데없는 파울로 퇴장을 당합니다. 뭐 억울할 거 없어요? 경합 상황에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려고 했는데 또 머리가 짧아가지고 잡아당겨지지도 않았거든요. 얼굴을 밀게 됐죠. 예, 근데 어쨌건 간에 머리를 잡아당기려고 했고 의도성이 있는 네네. 이거는 거가 바이올런트 파울인 거죠. 네네네네. 폭력적인 행위. 그러니까 퇴장이 맞죠. 사실 약간 무리키는 아마 프리미어리그를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머리끄댕이. 머리를 잡아도 이건 퇴장이 아니라던데. 아니 근데 머리를 잡아야겠는데. 심지어 토론이 벌어졌는데도 머리 수많은 전현직 이거는 심판들이 규정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규정이 말하는. 없는데 그러면 난 머리를 잡아야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무리키가 퇴장당하고 그대로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키가 이 경기의 주인공이었어요.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 근데 이제 뭐 무리키 선수는 어찌 됐거나 마요르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거든요. 뭐 무리키가 없으면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페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시지만 저는 사실 뭐 이 경기는 못 봤지만 마요르카의 경기를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저도 다 봤어요. 마페오만이 개인 능력으로 돌파와 슈팅이 가능한 마요르카의 측면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통한 개인 능력으로 공격이 되는 건 마페오밖에 없어요. 이날처럼 안 통한 날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아무튼 그 친구가 맨날 해야 된다. 마페오가 이런 없으면 말인가요? 측면 공격이 안 돼요. 예.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측면으로 빠진 이강인이. 그냥 하지 마요. 뭘 하지만 하지 마요. 선수를 영입해야 돼. 그럼 마페오가 지금 측면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측면 공격을 안 하고 그냥 올리는 게 나았다라는 얘기죠. 예, 이날 누굴 같은 놓냐는 경우는 거죠. 누구? 이강인 선수 측면 가면 안 되죠. 돌파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이렇게 돌파가 드립이 되지만 아니, 속도감을 아니요. 살린 돌파가 안 돼요. 요새 이강인 선수 측면에서 뛰고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거의 왼쪽 측면에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에 크로스를 계속 올렸어요. 오른쪽 측면에 누가 하냐 이거. 그렇죠. 그런 구조긴 하죠. 예, 마페오. 이강인 오른쪽 마페오. 그러니까 주로 오른쪽 마페오, 왼쪽 이강인이 그렇죠. 하는 구조긴 하죠. 예.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만큼의 폼도 아니었고 더더욱이나 특히 마요르카는 마페오의 개인적인 측면 공격에 의존하는 플레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물키가 오기 전에는 더더욱 그게 심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효과를 낸 적들도 있었고 그래서 마페오는 일단 뭐 이 평점이 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마요르카 경기를 꾸준히 보는 사람들에게는 호감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얘기로는 뭐 좋든 안 좋든 경기에 하이라이트 된 선수는 무리끼. 그다음에 워스트인지 베스트인지 뭐 이 마르카 기자와 김현민 기자 사이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한준 기자 뭐 자기가 본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좀 아쉬웠던 선수 마페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워스는 무리끼죠 사실. 이거는 그 마요르카 지역 신문인 최대 신문인 워스트죠. 디아리오 데 마요르카에서도 네. 최고의 선수를 쿠프레로 꼽았고 최악의 선수를 이제 무리키로 꼽았어요. 쿠프레 같은 경우에 이제 자우메 코스타가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왼쪽 윙백 역할을 그나마 잘해줬고 네. 이강인 선수가 패스 줄 때 그나마 잘 치고 들어가서 측면 오버래핑을 잘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무리키는 사실
이 경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페널티킥 이강인 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강인이 차야 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을 봤을 때 근데 이강인 선수가 놓치지 않았었으니까. 여태까지 무리키가 계속 잘 페널티킥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 놓친 거긴 한데 어쨌건 간에 뭐 그래도 페널티킥 실축도 했고 퇴장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최악의 선수는 무리키가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넣은 것도 사실 잘 차넣긴 했지만 좀 아슬아슬하게 느껴졌거든요. 화면으로 봤을 때. 아니 근데 그거는 그래도 과감하게 잘 찬 거죠. 이강인 선수가 찼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면 더 잘 차는 키커 전문 키커니까. 이강인 선수가 PK를 은근히 잘 찹니다. 구석으로 항상 딱 그 꽂잖아요. 안정적으로. 근데 어쨌건 간에 마페오 선수가 그거는 인정하나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올라갈 만한가요? 아 그건 아니죠. 근데 아르헨티나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대표팀 기아설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 페이크 뉴스라고 봅니다. 마요르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다.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활용 어땠나요? 아까 이강인 선수의 경기 양상에 대한 얘기를 좀 건너뛰고 바로 그 시적인 어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강인 선수 어떤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패스 같은 것들은 확실히 좋았고 킥 감각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 보통의 이강인이었군요. 세트피스라던가 코너킥이라던가 이런 것들 좋았고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엘체가 내려앉았을 때 그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물론 그럴 때도 패스 공급 같은 것들은 받으면 잘 줄 수 있긴 한데 그때 조금 이전 경기들보다는 이번 시즌의 다른 경기들보다는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그때 이제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상대가 밀집되어 있을 때는 그 공간 사이로 가가지고 받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안 그래도 오프 더 볼 움직임은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개선을 했지만 예전에는 훨씬 약점으로 얘기됐었죠. 그리고 어쨌건 간에 마요르카는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그러다 보면은 공격 쪽에서는 오픈 플레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더 빛을 이번 시즌 발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상대가 오늘 흔치 않게 마요르카 상대로 내려앉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 이 부분은 조금 더 발전하면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 특유의 패스 능력이 살아있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스페인 언론의 극찬을 받은 천재성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여전히 이강인 선수의 몸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조금 이제 더 강해지는 느낌 그리고 몸이 좀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성숙해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게 경기에 자신감에 좀 투영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몸을 쓰는 플레이가 훨씬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보다 좋은 팀에서 뛰었다면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도 사실은 뭐 조금은 이제 좋은 패스 시도이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어지지 못했던 장면도 있긴 하거든요. 이게 받는 선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줄 때도 조금은 이제 뭐 오차 없는 정확한 패스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도 자체도 공을 받는 공격수의 퀄리티가 좋으면 사실 상대 수비와 경합에서 그걸 이겨내고 공을 따내고 슈팅까지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할 만한 패스들을 많이 뿌려주다 보니까 저는 뭐 내년 여름에 마요르카가 뭐 좋은 공격수를 좀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좋은 팀으로 갈 경우 분명히 라리가에서는 조금은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고 더 좋은 기록을 낼 것이다. 현재도 이강인 선수가 도움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이제 도움 1위는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이게 찬스 메이킹 수치에서는 빅 찬스 크리에이티드가 6개로 여전히 라리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요르카에서 뛰기 때문에 본인이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기회가 온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 통하는 선수라는 것은 이미 이제 입증이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날 엘체처럼 마요르카 상대로도 내려앉는 팀이 말씀하신 것처럼 흔치는 않은데 거의 없죠. 달리 말하면 그런 팀 상대로는 어떻게 우겨넣어서 석점 3점을 따내야만 마요르카가 이제 중위권 순위를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서 시즌 막판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잔류를 위한 안정적인 승점을 위해서는 역시나 이런 19, 22팀은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다음 라운드 상대가 세비야인데 세비야가 지금 18위예요. 그러면서 감독을 경질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 여름에 한국에 와갖고 좋은 추억 로페테기. 좋은 추억. 네.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잖아요. 추억남 로페테기가 이제 날아가고 다시 산파울리를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도 산파울리가 있을 때 전반기에 세비야 축구가 제일 재밌었어요. 화려했고 화끈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산파울리가 막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하겠다고 약간 정신줄을 놓더니 후반기에 망했거든요. 어제까지 다시 왔단 말이지.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너무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때 뭐 레알 마드리드 연승도 끊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네. 세비야 와 이제 전성시대구나 했는데 갑자기 아르헨티나에서 이걸로 와 하니까 이제
그래 그럼 시즌 중이면 갈게 이렇게 해갖고 개판 치다 간 거예요. 아, 그래서 갔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지난 주말에 빌바오랑 1대1로 비기면서 세비야가 18위지만 저는 그래도 세비야가 강등권에 있을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됐을 때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팀 중에 하나가 마요르카다 보니까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만약에 질 경우에는 바로 이제 순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요약하면 현재 강등권 그러니까 마요르카 밑을 깔아주고 있는 팀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앞으로 올라갈 팀이라는 걸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건가요? 지금 마요르카가 1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비야가 승점 6점이고 마요르카가 승점 9점이니까 3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한 경기 지면 초반이니까. 바로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마요르카가 이번 경기 전까지만 해도 안정권이었고 엘체만 이겼어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강등권과 격차를 벌릴 수 있었는데 이 경기를 못 이긴 건 크다. 꼴찌 엘체를 못 이긴 건 크다는 이 거죠. 경기는 엘체나 마요르카나 양쪽한테 다 좋지 않은 결과긴 했죠. 엘체도 어쨌건 간에 선제골 넣었었고 그리고 승리 1승을 거뒀어야 됐어요. 1승을 거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도 어쨌건 간에 엘체가 한 명 퇴장당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를 또 무리키가 퇴장당하면서 1대1로 끝나면서 이 경기는 양 팀 다 솔직히 말하면은 단두대 매치에 예. 가까웠거든요. 단두대 매치에 가까운데 마요르카도 엘체 같은 팀 아니면은 승리를 보장하기 힘든 그렇죠. 스쿼드예요. 스쿼드 예. 자체가 엘체는 이겼어요. 예, 그 전술적인 접근법 자체도 수비적으로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예. 이 경기의 기대 득점까지 마요르카가 2.68골이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경기 시작 1분 만에 사실 무리키가 1대1 완벽한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웬만한 공격수는 성공시킬 수 있는 근데 장면이었어요. 그건 골키퍼가 네. 잘 각도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1대1이랑 PK가 2개인가? 예. 그러면 벌써 이제 확 치렀죠. 그러니까 물론 골키퍼가 잘 맞기도 했지만 치렀죠. 어찌됐거나 골키퍼와 1대1로 마주한 상태에서 라리가의 주전 공격수라면 넣어줘야 된다. 엘체가 이번 시즌에 가장 잘하는 게 골키퍼예요. 예. 바디야. 평점도 가장 높은 게 예. 골키퍼고요. 이 경기 MOM도 바디아인데 에드가르? 예. 에드가 바디아 선수인데 예, 바디아 에드. 어찌됐거나 마요르카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친 건 맞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세비야전인데 그 세비야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활약할 수 있겠으나 무리키가 없다. 이제 그럼 앙헬 로드리게스와 이강인 선수가 합을 잘 맞춰봐야 된다. 경기는 어쨌건 간에 세비야가 지배하는 경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세비야가 미드필더는 좋거든요. 근데 음. 이제 최전방 공격과 수비가 안 좋아서 그리고 사실 세비야가 빌바오와의 경기도 1대0으로 앞서다가 좀 비겼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감독도 바꿨고 보통 감독 바꾸면 이제 또 선수들의 정신무장도 되고 여러 가지로 상승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 마요르카를 만난다. 물론 마요르카의 홈이긴 하지만 마요르카가 이 경기를 진다면 진짜로 사실 올 시즌 괜찮네 하다가 결국에는 이길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져버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세비야를 못 이기면 분위기가 확 다운될 수 있다. 지금 하시는 말씀 못 이길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네? 아니 공대 어쨌든 승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지만 어렵다. 마요르카 입장에서 어려운 경기가 될 예, 것이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약간 그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지면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도 전반기 중위권 유지하다가 확 떨어졌던 그런 상황들이 났었는데 확 떨어질 수가 있다.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경기는 상대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좀, 이제 정말 어렵다. 이강인의 파트너 문제. 예, 그래서 마요르카의 최선은 참 무승부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세비야와의 세비야에게 업히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마요르카의 잔여 일정 중에 어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비야전은 이긴다면 만약에 엘체전을 못 이긴 것을 정말 뛰어넘는 엄청난 성과가 될 것이고 진다면 이제 강등권에서 경쟁해야 된다.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죠.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마요르카전이 이 정도 되겠죠? 예? 네. 좋습니다.